자, 8번 문제입니다. 3x 플러스 y는 4라는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L을 구해야겠죠. 네, 3x 플러스 y는 4라는 직선을 x축 대칭시켰을 때 나타나는 직선을 L이라고 하고 그 식을 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원이 있는데 이 원을 이번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것을 C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을 좀 적어보면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이꼴 5라는 원을 어디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 나타난 도형을 C라고 하자는 거죠. 역시 식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L과 C에 대해서 이 원의 무엇을 전체 넓이를 직선 L이 어떻게 이등분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K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대칭 이동에 대해서는 바로 이 앞에 7번 문제와 6번 문제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대칭 이동 복습은 7번 문제나 6번 문제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무엇이 바뀌더라? Y 부호만 변하죠. 나머지는 그대로죠. 여기는 Y만 플러스를 뭘로?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3X하고 마이너스 Y는 4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원점에 대해서.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Y 부호가 둘 다 변하죠. 그래서 X 자리에는 X 대신에 무엇을? 마이너스 X를 밑에 좀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X 하고 옆에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이런 거는 다 똑같죠. 자, 하고 Y 자리에는 또 뭐? Y 대신에 부호를 바꾸면은 마이너스 Y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 이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라고 된 것은 사실은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묶어내면은 요것의 제곱과 같죠. 자, 근데 이렇게 제곱 기호를 안으로 분배를 해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그냥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잡하게 마이너스라고 쓰지 말고 그냥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부호를 바꿔줘도 괜찮죠. 그러면은 y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직선 L과 C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직선 L이 이 원의 넓이를 어떻게 한다? 이등분한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죠. 자, 앞으로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할 텐데 그건 어떤 경우냐? 그건 어떤 경우냐? 바로 이렇게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은 어디를 지나야 된다?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꼭 필기를 해두세요.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렇게 절반 이등분한다라고 하면은 이 직선은 반드시 무엇을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같다라는 말은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이 원 C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심 좌표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 마이너스 3, K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직선 L식에다가 마이너스 3, K를 대입을 하면 되죠. 직선 L식 여기 있으니까 자, 대입하면 직선 L의 식이 지금 3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꼴 4라고 되어 있는데 X 자리에 뭘 대입하자? 마이너스 3 Y 자리에 뭘 대입하자? K를 대입을 하면 식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는 4가 되어서 K 값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것은 좀 따로 기억을 메모를 해서라도 기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어떤 원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4라는 원을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y축 방향으로는 a만큼 평행이동을 한 후에 자, 평행이동도 하고 그리고 뭐도 하냐면은 y = x에 대해서 뭐 대칭이동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여기에 접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단계가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단계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통 수학 문제풀이에서 스케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있고 4라는 도형이 있는데 걔를 뭐 했다?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그렇죠? y축 방향으로는 a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이제 식이 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뭐 했다? 직선 y =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다. 그러면 y =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어떻게 식이 변하겠죠? 바로 이 도형이 얘가 어디에 접한다? y = √3x에 접한다. 이 식을 처리를 하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양수 a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교과서 142쪽에 있고 자, 어떠한 도형이 있을 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원래 있던 식의 x자리에는 무엇을 대입한다? x 플러스 a가 아니라 x 마이너스 a 부호 바꿔서 대입을 하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럼 y 대신에 뭐 y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가보면 지금 x축으로는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여기 x자리에는 무엇을 대입합니까? x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야 되죠. 그 다음 플러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고 자, y 자리에는 y 무엇을? y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죠. 자, 그래서 평행이동을 마치면 도형의 방정식이 저렇게 생겼죠. 자, 얘를 갖다가 대칭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칭이동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y만 부호가 변하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은 x만 부호가 변하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어떻게? x, y 모두 부호가 변합니다. 그 다음에 y = x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x랑 y랑 자리가 바뀌죠. x랑 y랑 자리가 바뀝니다. x에는 y를, y에는 x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요? y가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됩니까? x가 되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마치면은 도형의 방정식이 얘예요. 근데 얘가 어디에 접한다? 여기에 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식을 뭐 기억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직선식을 뭐 니은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원과 직선이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배웠던 게 기억이 나야 되죠. 원과 직선이 언제 접하더라? 복습을 잠깐 해보면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지금 문제처럼 한 점에서 접할 수가 있고 만나지 않을 수가 있죠. 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는 판별식이 0이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리고 요거 말고 두 번째 다른 방법도 있었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을 때 원과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자, 그 다음에 접할 때에는 두 개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로 D가 R보다 컸었죠. 지금은 접하는 경우니까 이렇게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D와 R이 같다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좁아서 둘 중에서 무슨 방법이 더 좋은지 이유를 적을 공간은 없는데 여러분 이게 편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9번 문제를 풀 정도로 심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둘 중에서 뭐가 좀 더 편한지를 파악을 할 때도 되었습니다. 저번에 다른 문제에서 풀이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의 문제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 원의 중심 있죠.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는 판별식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점이 아니다. 뭐 3,2라든가 또는 지금처럼 조금 복잡하죠. 원의 중심이. 이런 경우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긴 녀석을 갖다가 y에 뭐 mx 플러스 n을 대입을 해서 쭉 전개를 해서 판별식을 구하고 당연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긴 이러한 경우는 그냥 어차피 반지름이야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 나와 있죠. 뭐만 구하면 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그러려면은 일단 반지름을 구해야 되죠. 자, 원의 반지름 길이는 여기 보니까 그냥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d를 구하자. d가 뭐라고? 원의 중심과 그리고 뭐 직선 사이 거리를 의미하죠. 야, 진짜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원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인간적으로 이제 진짜 생략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세요. 121쪽입니다. 직선은 요거죠. 직선 쓰려면은 일반형으로 고쳐야 되지. 그러면은 여기는 3 플러스 1 되죠. 분모의 절대값에는 이게 원의 중심 a, 2를 대입을 하면은 루트 3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따라서 2분의 절대값 루트 3a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얘가 d예요. 근데 원과 직선이 접한다 했으니까 d와 r이 어떻다? 같다. 따라서 2분의 절대값 루트 3a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2가 서로 같다. 따라서 루트 3a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4가 되죠. 따라서 루트 3a 마이너스 2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이제 루트 3a 값이 6이 되거나 아니면 루트 3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됩니다. 근데 a가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양수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는 a 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여기서 올바른 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a는 루트 3분의 6. 루트 3분의 6을 약분하면 2루트 3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루트 3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하나만 얻어가고 싶다면 뭐 이런 내용을 복습은 다들 잘 되어 있을 거고 요거 한번 깊이 있게 스스로 한번 탐구해 보세요. 언제 판별식으로 푸는 게 편하고 언제 D와 R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푸는 게 편한지. 자, 이렇게 해서 8번, 9번 문제 풀이를 했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10번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